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아까부터 애들 앞에 있는데 나한테 망신이나 주고 말이야.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늙어서 혼자 지내게 될 거야. 뭐? 지금 내가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똑바로 못해? 평생 식구들을 위해 돈 벌어온 결과가 겨우 이거야. 갑자기 왜 또 돈 이야기를 해? 당신 혼자 돈 벌었어? 왜 또 시비야? 시비가 아니라 당신도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한평생 몸 바쳐서 돈 벌어온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은퇴하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못 살게 달달 볶고 있잖아.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집이 세고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돈을 벌었지만 집안일은 반드시 여자가 해야 한다는 남편이었죠. 시댁의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 살면서 그걸 고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직장 일은 성실하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불화 없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조금 나았지만 남편이 정년 퇴직한 이후로는 김 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집에서 노는 남편의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을 떠받들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일하고 퇴직했으니 노후를 편히 즐기며 살겠다는데 왜 김 씨만 혼자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의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고 평범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살고 있고 모두 결혼까지 다 시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인생이 크게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와? 퇴근 아직 안 했어? 방금 일 끝났어. 이제 지하철역이니까 30분은 더 걸릴 거야. 저녁에 닭볶음탕 해줘. 닭볶음탕 먹고 싶네. 그냥 있는 반찬에 먹어. 무슨 닭볶음탕이야? 집에 닭도 없어. 퇴근해서 지금 그거 만들면 언제 저녁 먹어? 아까 TV 보는데 나오더라고. 맛있겠네. 소주 한 잔 할 거니까 마트 들러서 닭 사오면서 소주도 한 병 사와. 남편은 김 씨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종일 집에서 TV를 보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퇴근한 김 씨에게 무작정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는 밖에서 먹고 올 때도 있고 집에서 저녁을 먹더라도 서로 일을 하는 입장이니 간단하게 차려 먹고 빨리 쉬었는데 요즘은 먹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졸라댔어요. 김 씨는 남편의 요청대로 마트에 들러 닭볶음탕 재료와 소주도 한 병 사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왔어? 소주도 사왔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김 씨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배고프다. 빨리 밥 먹자. 이제 막 퇴근해서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는데 밥 타령부터 하는 남편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가? 자꾸 배가 고프더라고. 언제 다 돼? 집에 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남편의 배고프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김 씨가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이랑 국도 새로 하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 꺼내서 챙겨 먹을 수 있게 해두었지만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매일 퇴근한 김 씨를 붙들고 밥
타령을 해댔어요. 다 됐어. 빨리 와서 저녁 먹어. 밥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놓고 나서 남편을 불렀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이리 오래 걸리냐며 투덜거린 남편은 정신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한 그릇 더. 눈앞에 내미는 빈 그릇을 보며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통에서 밥을 퍼주고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또다시 물을 달라는 말에 김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물 정도는 당신이 떠다 마실 수 있잖아. 일어난 김에 물이 없는 걸 봤으면 같이 떠오면 되잖아. 센스가 이렇게 없어서야. 어쩜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렇게 얄밉게 하는 건지. 진짜 남편이지만 꿀밤이라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죠.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씻을 시간도 없이 밥을 해다 바쳤는데 물 한 잔을 자기 손으로 떠먹지 않는 남편을 보니 참 답답했어요. 옛날 김 씨의 아버지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아무리 김 씨가 말을 해도 남편은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았죠. 그나마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남편이 알아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다 출가시킨 뒤에 김 씨가 남편에게 최소한 설거지라도 하지 않으면 밥을 차려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겨우 설거지 정도는 남편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해주고 났더니 시간은 8시가 훌쩍 넘어버려서 김 씨가 씻고 로션을 바르고 나니 9시가 다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도 2, 3일에 한 번씩 감았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기도 싫었어요. 김 씨는 안방, 남편은 소파에서 각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자마자 먼저 깨어나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김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밥 타령을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침 안 먹을 거야.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은 대충 때워도 되잖아. 쉬는 날이라고 밥도 안 차려 먹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제 돈 안 버니까 밥도 해주기 싫은 건 아니고 빨리 시원한 콩나물국이라도 하나 끓여봐. 밥 차려달라는 말에 왜 돈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대체 남편과 사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째 점점 더 유치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집에서 나만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하던지 아니면 취미라도 하나 가지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단단히 삐져서 일주일 넘도록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집에 붙어 있을 거면 김 씨를 가만히 놔두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놀면서 일하는 김 씨를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둘 다 일을 할 때는 남편도 평일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고 주말에도 각자 쉬면서 조용히 보냈었는데 지금은 평일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김 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니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을 봐야 하니까 이제는 차라리 출근을 하는 평일이 더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왔다 가면 안 돼? 집에 뭐 하러 와?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아니, 집에 와서 밥 좀 차려주고 당신도 집에서 점심 먹고 가면 되잖아. 집에 오는 시간이 30분이 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당신 어차피 12시 전에 빠져나올 수 있잖아. 잠깐 나와서 밥 차려서 나랑 같이 먹고 가면 좋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이 하는 말을 그저 헛소리라 생각해서 무시해버렸더니 그 뒤에 더 끔찍한 일이 김 씨를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인데 언제 내려와? 나 지금 당신 회사 앞에 있어. 뭐?
우리 회사 앞까지 뭐하러 찾아와? 점심 먹자고 집에서 식어 빠진 밥 먹기 싫어서 나왔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나와서 점심 같이 먹으면 되겠네. 회사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김 씨가 싫다고 해도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김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어쩔 수 없이 점심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속모르는 회사 동료들은 남편이 너무 스윗한 것 같다며 부러워했지만 김 씨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에게 시달리며 그나마 출근을 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한 상황이었는데 회사까지 따라와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니 김 씨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라도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여보, 슬슬 김장철인데 올해도 김장해야지. 그냥 사 먹자. 어차피 이제는 애들도 김치 안 가져가고 당신이랑 나랑 둘만 먹으면 되는데. 김장을 안 하면 수육을 못 먹잖아. 난 파는 김치 싫어. 그냥 우리 둘이 먹을 것만 조금만 해. 20포기 정도면 금방 하잖아. 20포기? 그걸 어떻게 금방 해? 수육 먹고 싶으면 그냥 겉절이 해서 먹으면 되잖아. 그거랑 김장김치랑 같아. 이제 나이도 있고 애들도 김장김치 안 가져다 먹는데 굳이 김장을 담글 이유는 없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힘들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도 성화를 하는 바람에 10포기만 겨우겨우 해서 수육까지 먹였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몇 달 후 설날이 되자 시골에 살고 있는 큰형님 집을 찾아가자는 소리를 김 씨에게 했어요.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엔 한 번도 남편의 고향 본가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명절이랍시고 본가에 내려가자고 하니 김 씨가 좋을 리가 없었죠. 이번에 우리 형제들 다 큰형님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당신도 같이 내려가자. 내가 왜? 난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큰 집에 내려가면 명절 내내 밥하고 술상 봐야 하는데 그 힘든 일을 김 씨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명절마다 내려가서 2박 3일 동안 눈물 콧물 짜며 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로는 남편과의 투쟁 끝에 명절에도 본가에 내려가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근데 어째서 갑자기 다시 시골로 가고 싶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난 그냥 집에서 혼자 쉴 테니까 당신도 큰 집 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다녀와.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내려가면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고 음식하는 것도 옆에서 도우면 좋잖아. 뭐? 돕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도와. 남편은 끝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같이 내려가자는 소리를 하다가 김 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또 기분이 상했어요. 김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김 씨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저 성격은 평생 가도 고칠 수 없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 성격이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더 성질머리가 점점 고약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2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한다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며칠 후에 김 씨는 퇴근하고 평소처럼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아들 부부가 찾아와 있었어요. 뭐야? 이 시간에 너희들이 웬일이야? 아버지가 오라고 하셔서 찾아왔죠. 응, 맞아. 내가 불렀어. 김 씨에게는 말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부른 남편 때문에 황당했습니다. 평일이라 아들네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온 상태였고 다음 날에도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뭐하러 이 시간에 불렀는지 의아했어요. 김 씨는 급하게 주방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뒤져 고기를 굽고
반찬도 한 가지를 새로 더 만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식탁이 너무 초라해서 창피할 지경이었죠. 밥상을 다 차리고 저녁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바로 아들 앞에서 김 씨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번 명절에 나 혼자 내려가란다. 대체 여자가 말이야. 김장도 안 하겠다고 박박 우기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시골도 안 가겠다고 하잖아. 밥도 나보고 다 차려 먹으라 하고 너희 엄마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구구절절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옳고 김 씨가 잘못했다는 소리였어요. 그 얼토당토 않은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조해 주길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말하는 꼴이 보기 싫은지 김 씨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고 며칠 후에는 딸과 사위까지 불러다가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고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면 김 씨가 쩔쩔매고 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즐거울지 몰라도 이렇게 한 번씩 기싸움을 할 때마다 김 씨는 감정 소모하는 것이 너무 싫고 정신적으로 남편에게 지쳐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온 김 씨에게 입을 옷이 없다며 빨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왜 빨래 안 돌렸어? 파자마 갈아입을 것도 없는데. 빨리 세탁기부터 돌려. 신발 벗고 현관에 들어오는 김 씨에게 빨래부터 하라는 남편의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세탁기 하나 안 돌리고 뭐 했어? 나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그런 나한테 빨래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왜 이래? 돈은 너만 벌었어. 나도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닌 사람이야. 평생을 일하고 이제 좀 쉰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남편의 말이 정말 웃긴 건 김 씨도 평생 일을 해온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본인만 잘났고 본인만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김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김 씨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 씨가 한마디 하면 본인도 똑같이 화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들까지 불러서 망신을 주는 남편이라 점점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일에도 퇴근하면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왔고 주말에는 없는 약속을 잡아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또 나가.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야? 나 약속 있으니까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아니 뭔 약속이 매주 있는 거야?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남편이 집에서 들들 볶지만 않았어도 김 씨는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었죠. 편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누가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옆에 편하게 있어주는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고 전날부터 김 씨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안방에 이불 덮고 누워있는 김 씨에게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아들네 오기로 했어. 저녁에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봐. 애들은 또 왜 불렀는데? 왜 부르긴 그냥 밥이나 한 끼 하자고 부른 거지. 대수롭지 않다는 남편의 태도에 김 씨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애들도 주말에 자기들끼리 쉬어야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쉬는 날에 부모 집에 오고 싶겠어?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아무래도 김 씨 생각엔 남편이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 자꾸 김 씨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했을 때 또 다시 김 씨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가 요즘은 집에서 빨래도 안 하려고 한다.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김장도 안 한다. 밥도 하기 싫다. 이것저것 다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지. 남편의 뜬금없는 김씨 험담이 시작되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너희 친정엄마도 김씨처럼 게으르냐 물었고 며느리는 아들과 김씨의 눈치만 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너도 아무리 직장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똑바로 해야 하는 법이야.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법이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애들 밥 먹다가 체하겠네. 나도 안 하는 잔소리를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가만히 잘 지내고 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런 추태를 부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결국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김 씨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아까부터 애들 앞에 있는데 나한테 망신이나 주고 말이야.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늙어서 혼자 지내게 될 거야. 뭐? 지금 내가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똑바로 못해? 평생 식구들을 위해 돈 벌어온 결과가 겨우 이거야.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또 돈 이야기를 해? 당신 혼자 돈 벌었어? 왜 또 시비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시비가 아니라 당신도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한평생 몸 바쳐서 돈 벌어온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은퇴하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못 살게 달달 볶고 있잖아. 최근 들어 김 씨는 나이 먹은 부부들이 자식들 다 키워두고 황혼이혼을 왜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직한 이후로는 김 씨의 공간도 없고 김 씨만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러 나와도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왔고 집에 돌아오면 따라다니면서 밥 차려라, 물 떠와라, 빨래 해달라 등등 도저히 쉴 새도 없이 부려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또다시 김 씨 부부는 냉전이 시작되었고 남편과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좋더라고요. 밥은 대충 반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남편이 먹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도 않았더니 자존심이 있는 남편은 며칠을 말 안 하고 혼자 차려 먹다가 결국 일주일도 못 가서 화를 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결과가 이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밥도 안 챙겨줘? 아직도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난 평생 일하고 집안일도 했어.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 수발 들며 살라는 거야. 이제 배가 불렀나 보네. 밥 차려주기 싫으면 나가서 살아. 남편의 나가라는 말을 들으니 순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래 알겠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날로 김 씨는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당장은 갈 곳이 없으니 숙소를 하나 잡아두었고 부동산에 혼자 지낼 만한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이틀 후에 괜찮은 집이 있어서 바로 단기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경제권이 없는 것도 아니라 방 하나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남편과 살던 집에 비하면 너무나도 좁은 집이었지만 오히려 이곳에 혼자 있으니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밥 차리라고 화내는 사람도 없었고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며칠간은 집을 나온 김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전화가 걸려왔지만 사과 대신 협박을 먼저 하는 남편이었어요.
당신 이런 식이면 나랑 이혼하겠다는 걸로 생각할 거야. 이혼을 거론하며 윽박지르면 김 씨가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래, 당신이 원하면 도장 찍어줄게. 어려울 것 하나도 없지. 뭐, 누가 진짜 이혼하지?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적당히 하고 집으로 들어와. 아니, 난 안 들어갈 거야. 당신이랑 단 하루도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혼자 길길이 날뛰었고 김 씨는 목소리도 듣기가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냐 물었고 김 씨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남편은 김 씨에게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뭘 어떻게 해? 당신이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고칠 테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한 달 동안 혼자 살았던 남편은 그전과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일단 목소리 톤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나 당신 수발 드는 사람 아니야.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집안일은 전부 당신이 해. 당신 전업주부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해? 알겠어. 근데 요리는 지금 당장 배운다고 해도 밥은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는 전부 당신이 하라고. 설거지, 청소, 빨래, 기타 등등. 알았어. 집안일만 내가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일단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집에서 TV 보면서 나만 들들 볶아대지 말고 당신도 취미생활을 찾아.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던 낚시를 다니던 뭐라도 하란 말이야. 남편은 김 씨의 모든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며칠 뒤에 김 씨는 다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남편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이 말한 대로 낮에 혼자서 청소, 빨래, 쓰레기 정리 같은 건 자기가 알아서 다 해두었고 요리를 할 줄 모르던 남편이었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밥을 해놓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진짜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던 김 씨였지만 남편이 눈에 띄게 바뀌는 바람에 이혼 생각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가출을 할 걸 하는 후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젠 예전보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고 서로 싸울 일도 사라졌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